안녕하세요. 번제품강 7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날 선불교 수행책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1700여 가지 공안을 사용한 그 수행법, 그것을 화두가나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원래 그 석가모니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와서 북송시대에 대종고라는 스님이 임재정 양기파 계열에서 출연을 해서 수행법으로 창안을 해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두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그 선문답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걸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받아들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화두를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사실은 그 대답하는 그 스승의 입장에선 정확하게 답을 알려준 것이다 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은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이 영리적 원리, 곧 심리가 영리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영리적 차원에서 불교적 이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영리적으로 답을 해준 거를 그 물어본 사람들이 그 지혜와 지식이 얕았기 때문에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리 역학적 원리로 이 화두가나선을 해석하는 강의를 나머지 그 80강까지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대종고가 그 화두가나선을 창안을 했을 당시 이분이 많이 사용한 그 화두 6가지를 일단은 풀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들에서 이제는 한 게 동산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이 운문조사와 관련된 건데, 운문종을 청시하신 분이죠. 어떤 사람이 모든 부처의 몸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몸이 나오는 것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동쪽 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을 삼신일체, 회삼귀일론에 입각해서 그 부처의 몸의 가장 본체적인 측면은 바로 법신체라고 하는 거죠. 법신체. 그래서 법신이 나오는 것은 어디냐?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있어서 견성성부라는, 수행자가 견성성부라는 거, 견성성부라는 곳이 어디냐? 그때 요 성불할 때 불자가 바로 법신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성을, 그러니까 성품은 법성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법성의 성품을 봐서 보게 돼서 성불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신의 정광명이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빛과 합일해서 그 수행자 자체도 그 법신체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성불이 되는 거니까 이 견성성불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물음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수행자들이 견성성불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뭐 이렇게 물은 거와 같은 얘기다. 그래서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체는 우리가 이제는 괴를, 그러니까 역학적 원리로 볼 때 이제 삼역팔계가 있는데, 우리 현상계에서 수행하는 사람에게 작동되는 그 현실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괴가 바로 이 그 후천문왕팔계거든요. 그래서 후천문왕팔계 기초를 해가지고 모든 그 명리나 점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역학계에서는. 그래서 이걸 좀 더 그 정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8개 구궁도 김은둥갑의 그 배치를 포함을 해서 만들어 놓은 8개 구궁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8개 구궁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8개가 후천문항 8개라고 하는 거죠. 8개가. 요거를 배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9개의 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요것이 요 내용들이 십천간 12지지에다가 그 다음에 김은둥갑에 있어서 팔문이라든가 태을구성, 자백구성 같은 걸 배치를 해가지고 요거를 제가 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8개로 보면은 이쪽 요게 8개인데 후천문항 8개인데 요 리개가 불을 뜻하고 요 감개가 물을 뜻한다. 그러니까 요게 불을 뜻하고 물을 뜻하니까 여기 위에 물 그래서 남쪽, 북쪽, 여름, 겨울 이렇게 이제 방이나 시간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물은 그럼 어떤 물은 그러니까 물은 여기에 있죠. 감개가 여기 물이 있는데 요거는 왕할 때 그러니까 가장 물이 왕성하게 모여 있을 때 그걸 바다라고 하는 거죠. 바닷물이 구성이 됐을 때 여기가 감개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감개가 바로 물을 뜻하는 거니까 요게 여기 와 있다고 하는 건 여기가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그럼 바다에 오기까지 물이 위에서부터 우리가 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그 샘물이 돼가지고 그 샘물이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이 되고 호수를 이루면서 이 바다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파란 선 이 역삼각형은 여기 생하는 곳이 바로 산꼭대기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지점이고 여기는 바다가 되는 거고 이 바닷물이 이제는 불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불의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바닷물이 끌어올라 가지고 증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비를 내리면서 올라가면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저장이 되는 거다. 비가 그러니까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닷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중에 이렇게 물이 그 증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가 뭐 습도가 높다 낮다 뭐 그런 것이 공간 중에 일정 부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수분의 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분의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진에 와서. 그럼 나중에 요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이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게 되겠죠, 다시. 그래서 요게 구름이 돼서 이제 비가 내리면은 다시 산 꼭대기로 비를 뿌리고 또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수상행이라는 게 물 위로 간다니까 물이니까 이런 물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산은 요 팔간이라고 있는 간개가 산입니다. 간개가 산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탁 보면은 감개 위에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상이라니까 물 위라는 뜻이잖아요. 물 위에서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수상행 그러니까 물 위에서 간다. 물 위에서 운행된다.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맨 아래 바다고 요거는 물 위에 산이 있다고 하는 이렇게 됐다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동산.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입춘 지점이 되면서 시기적으로는 1년으로 보면 입춘 지점이 돼 가지고
여기는 이제 동북방이 되는 거죠. 동북방이니까 여기 간, 진, 손이 동방을 뜻하는데 이거는 동북방, 정동방, 정동, 그 다음에 남동, 그렇죠? 남동. 그래서 이게 동북, 방위로는 이게 동북이고, 이거를 정동이고, 정동이고, 여기가 동남이 되는 거죠. 동남. 요게 이제 동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위는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죠. 동남. 그러면 이게 동쪽이잖아요. 동쪽인데 요 팔간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이제는 설계전 5장을 보면은 만물이 종시하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동북의 팔간에서 만물이 종시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가 서남덕풍 동북상붕하는 때 동북상붕하는 요 위치에서 만물이 종시하나니라. 그러니까 이 세계의 만물이 여기서 끝나고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만물이 종시하는지, 그러니까 종시한다는 것은 끝나고 시작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새롭게 환생하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난다는 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새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시라고 하는 겁니다. 종시.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종시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만물이 종시하는 게 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만물 중에 영장이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죽어서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지점. 이 다시 시작하는 지점에서 다시 인간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은 부처로 다시 시작하는 거냐, 그 갈림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 위에 이쪽 물 위에 팔간이 운행을 할 때 이 팔간이 바로 인간으로서 죽고 그리고 부처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은 부처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부처가 어쨌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 부처로 다시 태어나든 부처도 역시 여기서 똑같이 이 지점에서 인간으로서 죽고 부처로 다시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나오는 곳은 어디?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팔간. 그러니까 물 위에서 팔간이 동쪽 산이 운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요 육권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씨앗이라고 그랬죠. 요 일권이 육권으로 내려와서 요게 불성의 씨앗이야, 육권이. 근데 이 씨앗이 불성의 씨앗이 법성의 씨앗이 물속에 있다가, 그렇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한겨울에 들어갔다가 한겨울에는 싹을 못 튀어. 그럼 여기 팔간에 와서 봄이야, 입춘이야, 여기가. 그러면은 땅이 녹으면서 씨가 썩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는 그 땅 속에서 씨가 썩으면서 나무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올라오니까 삼진을 양목이라고 하고, 사손을 여기 이제 송계를 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팔목.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무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요 씨앗이 여기서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그 씨앗은 언제 그러면 다시 오냐? 여기서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 지점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 요 열매를 맺을 때, 그러니까 열매는 씨앗이 먼저 만들어진 뒤에 열매가 맺어지니까
열매가 나올 때, 열매가 나오는 지점이, 이 나무에 열매가 나오는 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열매를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열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씨앗이 또 있어. 이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씨앗이야.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가? 얘가 불성의 씨앗이 여기 있다가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가 얘가 썩어서 없어진 뒤에 다시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럼 요게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요게 10건이 되는 거야. 요게 10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결국 얘는 제가 요거는 사실은 열매를 가리키는 거라면 열매. 이렇게 열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부 정역 8개는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은 얘는 씨앗이 땅에 뿌려져 가지고 하늘에 뿌려져 가지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뻗어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릴 때 위에서부터 이게 원래는 하늘의 씨앗이 하늘에 심어져 가지고 원래 인간은 부처였다 그겁니다. 하늘에 심어져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얘가 열매를 맺었어. 그럼 여기 씨앗이 생겼잖아. 그래 여기 딱 떨어졌어. 그 다음에 요게 다시 땅으로 와가지고 땅에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또 여기서 열매가 나와. 그럼 또 씨앗이 생기죠. 그와 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이걸 열매라고 볼 때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얘도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열매가 땅으로 똑 떨어지면은 씨앗이 여기 있잖아요. 씨앗이 여기. 그게 요거다 이거죠. 그럼 여기로 와서 심어졌어. 그럼 얘가 요 씨앗이 올라갔어. 그럼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 심어지는 씨앗이나 땅에 심어지는 씨앗은 근본적으로는 같아. 불성의 씨앗이기 때문에 부처의 씨앗이야. 그런데 하늘에 심어지는 씨앗은 원래 이론성의 씨앗이지만은 땅으로 떨어질 때 그 씨앗은 뭐냐면은 그 이온성.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거야. 이걸 선악과라고 하는 거야. 이걸 선악과가 이온성의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눠지면서 남녀가 나눠지고 선악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이 세계로 이 씨앗이 떨어져서 이 업종자가 발동을 한다네. 그러니까 부처의 법성의 씨앗이 결국 법성의 씨앗이 업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처의 불성의 씨앗이 일심으로 돌아갈 때는 불성의 씨앗이지만은 업종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껍질이 붙으면서 껍질이 쌓여 나가면서 업종자의 역할이 되면서 업종자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여기 넘어올 때 여기서 부처가 될 거냐 중생이 될 거냐 그 역량에 따라 가지고 부처로 하면은 얘는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있어. 자, 이런 개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얘 씨앗이나 같은 씨앗이잖아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열매 맺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또 열매 맺고 씨앗이 있고 계속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산의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견성성불하는 거는 우리가 이치로 보면은 견성성불은 언제 일어나겠어요? 견성성불은 이때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100% 견성성불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는 요 팔간이 올라올 때는 씨앗이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종시하는 곳이지. 그러면 종시할 때 새로운 시작이 여기는 인간인지 부처인지 아직 몰라.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할지 육도 윤회냐 아니면은 부처냐 이것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야 여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요게. 근데 얘가 정동으로 왔을 때 정동으로 왔을 때 요 열매가 여기가 팔간이잖아요. 정동으로 오면은 여기 얘는 100% 붙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팔간이 정동까지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산이 여기까지 솟아오른 거는 아직은 땅 속에 있는 거야. 씨앗이. 아니, 그러니까 씨앗이 썩었는데 땅 속에 뿌리가 있는 거야. 아직 땅 밖으로 못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지평선을 넘어와야지, 여길 넘어가야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요 아래에서 계속 요 아래의 의식구조에서 사로잡혀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육도 윤회할지 부처가 될지 모르는 거야, 여기는 아직은. 근데 여기로 왔을 때는,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 준 게, 그게 바로 일부 정역 팔간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게 바로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위치가 이렇게 정동으로 와가지고 딱 왔을 때 여기가 우리가 부처가 법신불이 들어오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산이 수상행,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위로 동산이 운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운행이 돼 나가면서 부처의 몸이, 법진불이 출현을 하는 것이다. 견성성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는 운문선사가 정확하게 답을 알려준 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똑같이 이 얘기가 마조가 한 얘기하고, 이제는 마조가 누구냐면은, 마조가 이제 육조 해능 다음에 이제는 남존보 육조 해능 아래에 제자들이 많았는데, 육조 해능의 법손이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그러니까 말은 손자죠, 손자. 그러니까 육조 해능의 손자뻘 제자야, 마조가. 이 사람이 엄청난 조사예요. 그래서 마조, 임제, 그 다음에 조주, 이런 계열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조사들 중에서도 손꼽는 조사들로 이제는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 마조가 마조 얘기를 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마조가 있었는데, 마조가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다. 짝하지 않는다는 거는 홀로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짝이 있다는 거는 연기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거는 짝이 있어야 되잖아. 서로 쌍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렇게 쌍으로 움직이는 게 연기가. 그러면 그 이원성이죠. 연기는 이원성이다. 이원성인데, 이 연기가 혁파가 돼가지고 일심이 된 거. 그러니까 이게 불성은 일심이니까, 진여 불성은 일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진여 불성은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은 짝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일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거는 진여 불성이니까 법신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 일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 불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일심. 그랬을 때
이온성이 아닌 이론성 진여불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합니까? 서쪽의 강에 물을 다 마시면 그때를 기다려 말해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방금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서쪽의 강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서강, 서쪽의 강, 서강이니까 이게 서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이 서쪽이라고 그랬죠. 이쪽 서쪽,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에서는 하강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으로 하강하는 거고, 동쪽에서는 중생이 부처로 상승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서쪽의 서강이라는 거는 이쪽 강물이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샘물이 시작해가지고 냇물이 돼가지고 강이 되고 호수가 되면서 바다로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의 강이구나. 이쪽이 서쪽의 강인 겁니다. 이쪽이 서쪽의 강. 그래서 이쪽에 이 내려오는 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서쪽의 강이라고 표현한 거죠. 서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쪽의 강을 다 마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다로 다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바다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서쪽의 물이 다 바다로 들어왔을 때, 그 바닷물을 다 마시면, 그러니까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는 건 여러분이 서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물을 이 아래쪽에 다 그 바닷물로 저장이 되면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왕성하게 거기에 이제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그때를 기다려 말해주리라.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서쪽의 물을 다 마신 위치가 어디겠어요? 지금 이쪽 끝이잖아. 여기 끝이 여기로 보면 이게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물의 끝지점이 바로 다 마신 곳이잖아요. 그렇지? 이 화살표의 끝이 다 마신 지점이야. 그게 어려요. 요거야,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진여불성이라고 그랬죠. 이거 불성의 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해수. 그러니까 일해수가 되네. 일해수. 그러니까 육자수가 아니라 일해수가 됐을 때 바로 일심으로 돌아가는 진여불성. 건 양금이 여기에 이제는 나오는 거니까 요게 이제 방합 조개 속에 진주할 것 같다. 그래 일심.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조가 뭘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영리로 얘기한 거죠. 영리로 답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은 우리는 하강하는 도생역성과 우리가 원래 부처였는데 부처가 중생으로 내려가는 길과 중생이 부처로 올라가는 역생도성의 길이 있는데 이거는 역생도성이야. 상승하는 거는 역생도성이야. 그러면 이렇게 도생역성 할 때 이 맨 끝에 왔을 때 이쪽에 물이 내려오고 물의 이치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물이 다 이 서쪽에 물을 내려오고 이렇게 동쪽에 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서쪽에 있는 내려오는 물을 통상적으로는 황하강이라고 합니다. 황하강.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황하라고 하는 겁니다. 황하. 자, 이쪽에는 황하수라고 하는 황하수. 그래 황하수라는 게 황하수라도 하수라고 그러자. 하수. 그러니까 하수라는 게 뭐야? 하수. 황하할 때 황하수 할 때 황하수가 내려온다. 이게 서강이야. 서강인데 서쪽에 있는 강인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하도의 요 그렇죠? 물하자를 써서 하수란 말이야. 하수인데 왜 황자가 들어갔냐면 이 중앙에 있는 15 중궁토란 말이에요. 중궁토. 그러니까
가운데는 이게 오황토성이잖아요. 오황토성. 토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토기 때문에, 오황토기 때문에 황색이란 말, 황색. 그래서 이게 황화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이, 이 중앙에 있는 물이, 그러니까 이 부처의 이 황화수가, 부처의 황화가, 부처의 황화가 중생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게 황화수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쪽 강물을 뭐라고 얘기하니? 그럼 이거는 황화수라고 하면은 저쪽 강물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쪽 강물을 위로 올라가는 물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낙동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동강. 낙동강이 우리 그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어디예요? 동남쪽이잖아. 경상남도잖아. 경상남도하고 저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낙동강은 동남쪽이잖아. 제가 이쪽을 뭐라고 그랬어요? 동남쪽이라고 그랬죠. 동남쪽, 동쪽. 그렇죠? 동북쪽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낙동강이라고 하는 거는 낙동강 할 때 낙동강이라는 낙동강은 낙자가 뭐예요? 낙수. 그래서 하도 낙서에서 이것은 낙서로 돼 있죠. 낙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낙자잖아요. 물낙자. 낙자니까 이 낙동강은 낙서의 메커니즘이고 예? 낙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고 땅에서 하늘로 투영하는 개념이고 낙서는 하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투영되는 개념이다.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만나는 지점은 어디냐면 오에서 만난다네요. 여기 오한극에서 만나는데 왜냐면은 하도도 여기 가운데 오가 있잖아요. 낙서도 여기가 가운데가 오가 있어. 그래서 오에서 만나는데 이게 심장 차크라에서 만난다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와서 심장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얘도 내려와서 심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와 낙서가 어디서 만난다고요? 심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합하면은 이것이 100이 되는 거든. 하도수는 55수라고 하는 거. 55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낙서수는 45수가 돼. 왜? 이건 1, 2, 3, 4, 5, 6, 7, 8, 9까지 돼 있는 거는. 그래서 그 수를 합하면 45, 낙서수를 45라고 하는 거고 하도수는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가. 그래서 합하면 100이 되는 거다. 그러네. 그럼 여기가 심장 차크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만나가지고 하나가 될 때 하도와 낙서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도와 낙서가 내가 하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중생으로 내려오는 게 하도고 중생이 부처로 올라가는 거에 낙서니까 부처와 중생이 하나고 이게 바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되는 거 생사 열반이 하나라는 뜻이고 예? 그 이원성이 하나로 되는 게 심장 차크라에서 사실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서에서 밑으로 올라갈 때 하도의 오수와 만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법신의 정강명은 여기서 법신의 정강명이 들어오고 요 낙서에서 올라가는 게 오 심장 차크라로 가면 법신의 정강명이 들어와서 요 오 숫자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지점이 여기 심장 차크라다. 여기가 심장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하도도 가운데가 5가 있고 낙서도 가운데가 5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심장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에서 5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래. 심장 차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장 차크라가 핵심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행을 굳이 해야 된다고 명상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심장에 대한 심장 차크라에서 여러분의 본래 면목과 여러분의 현실적인 자아가 서로 거기서 만나는 수행, 명상을 해라 이거야. 그 의식을 가지고 명상을 하라. 그래서 심장 차크라에서 만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법신에 우리가 이게 지금, 요 팔간이 있는 데가 요게 심장이란 말이야. 정동, 정서.
그러니까 정서, 완전히 서쪽, 지평선 서쪽, 지평선 동쪽, 여기서 만나는 요 지점, 요 가운데가 여기가 바로 그 뭐냐면 여기가 바로 그 심장 차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뭐겠어요?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그때를 기다려 말해주리라 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가 서쪽에 있는 물을 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서쪽의 물을 다 들어오면은 여기에 일심 진여 불성이 여기에 있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돼. 그러니까 서쪽의 물을 다 마셨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동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반본환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본환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제는 부처에서 중생으로 내려왔어. 지금 중생으로 살고 있어. 근데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인 반본환원, 원래 부처잖아, 네가. 그러니까 원래 부처로 돌아가는 게 시작이 된다. 그럴 때 뭐가 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때 바로 이 건금이 발동을 시작한다. 이 발동을 시작해서 이쪽으로 넘어간다. 넘어가가지고 싹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때를 넘어가는 이 타이밍, 요거를 거쳐가지고 넘어가는 요거를 보통 우리가 선도에서 활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활자시에 넘어간다. 그러니까 활자시라는 거는 밤 12시라는 뜻인데 그 12시 그때의 활자시는 실제적인 밤 12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 몸에서 그 부처의 종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싹을 내리는 요 타이밍이 있는데 요 타이밍을 활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이 뭐 낮 12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활자시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이쪽은 황하수가 서강이 되는 거고 이쪽은 낙동강이 동강이 되는 거죠. 동강.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동강이 된다. 낙동강. 이렇게 이제는 이해를 하지 마. 그래서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하길래 비유로 상징 비유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황하수 낙동강 걔네들은 낙동강이라는 말을 안 쓰지 저기 중국 애들은. 근데 보통 이거를 황하수라고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게 황하수. 자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조 얘기도 이것도 이제 답을 풀었죠. 그러니까 여기 물이 내려오니까 여기에 다 마시면은 반본환원이 시작이 되니까 반본환원이 시작이 되면은 건금이 발동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그때를 기다려 말해주리라. 서강의 물을 네가 다 마시면 반본환원이. 이 얘기는 뭐겠어? 네가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그때를 기다려 말해주리라 하는 거는 네가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은 반본환원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말해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 내가 너한테 지금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그 불성의 종자가 발동을 할 때 그때 너는 불성의 종자를 알게 되는데 그때 그거는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은 그때를 기다려 자동적으로 이 불성의 종자가 움찔움찔거린다.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여러분 몸 안에서 중생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는 건데 그걸 뭘 말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건 말은 뭐예요? 단지 여기서 말해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강의 물을 다 마셔서 반본환원이 될 때 그때 이 메커니즘 상으로 여기서 건금이 작용을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조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조는 이 이치를 알고 설명을 하고 동산수상에도 운문도 이 이치를 알고 대답을 해줬는데 사람들은 이게 뭐 동문서답한다고 선문답한다고 하고 이거 가지고 뭐 해석이 안 된다고 하고 왜 해석을 안 되겠어? 해석할 줄 모르니까 해석을 안 되는 거지. 니들이 멍청하니까 그런 거야.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역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멍청한 얘기들 이거는 원래 화두는 해석을 할 수 없다. 뭐 그런 헛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지금 절간에 앉아있는 중놈들이 말이야. 뭐야 제가 이런 욕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은 제가 참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해석이 안 되고 이거는 원래 화두는 해석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뭐 조사들이 물어봤을 때 조사들이 헛소리를 했단 말이야? 해석이 안 되는 얘기들만 했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조사들을 조사들 얼굴을 개똥으로 만들어놔야 되겠어,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화두는 해석하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그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 의심을 일으키는 거야. 뭐 그런 수준에서 다 끝난다 이거지. 그게 뭐야? 왜 그런 논리를 펼치냐? 그거는 모르니까 그런 거지. 모르니까. 네가 해석을 못하니까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자꾸 가르치잖아. 그리고 제자들도 또 그걸 가지고 뭐 교수들이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들고 나와가지고 또 세상에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게으른 스님들이 뭐야? 공부는 안 하고 제대로 된 공부들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스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스승도 모자란 스승들이 떠들어댄 얘기들을 가지고 뭐야 금가옥조처럼 삼아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삼아가지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 그런데 확 내용을 뒤집어 보면 뭐야?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화두는 선문답이야. 모르는 거야. 원래 화두는 해석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하고 앉아 있어.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놀려먹는 선문답하는 게 뭐 놀려먹는 거야. 놀려먹으면서 돈이나 뜯어먹으면서 그 절간 운영하는 거지 뭐 그게. 그거는 완전히 웃기는 짜장이다. 제가 볼 때 웃기는 일이다. 이게 참 스님들이 하는 일들이 참 웃긴다. 예?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이게 사기 치는 거하고 뭐가 틀린가? 아무런 내용성도 없는데 사기 치는 거 뭐 어떤 새로운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기 어떻게 하면은 말을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사기 치는 데만 능수능란해지는. 이게 스님들이 가면 갈수록 뭐해? 사기치는 기술만 늘어나는 거야. 왜? 자기도 모르니까 모르는데 배는 고프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남한테는 그 중이라고 해서 얼굴에 그 개기름은 끼얹고 다녀야 되니까 뭐 행세는 해야 되니까 뭐 아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사람들 뒤통수는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상한 논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그걸 뭐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돈 뜯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자신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장난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상대방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상대방이 그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다. 자기가 모르는 걸 감추고 장난치는 것일 수 있다라는 또는 자기도 모르는 줄도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스님들을 대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스님들은 다 멍청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대접을 해주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너무 우상숭배지. 그러니까 근데 우상숭배를 왜 하는 거야? 자신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걸 이용해 먹는 거지. 한마디로 석가모니 이용해 먹고 조사들 옛 조사들의 그 내용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냥 밥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듣지 마시고 가차없이 내가 부족해서 이걸 모르는 건가?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놈도 모르는 얘기를 나한테 또 해서 나한테 사기 치는 것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저는 어쨌든 사기는 저도 뭐 사기 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영리로 풀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오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수중은 안 돼도 그러니까 증명은 안 돼도 몸 자체로 증명은 안 됐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도 해오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 어느 정도. 그래 대부분의 그 천질백호 공안은 거의 다 영리로 거의 다 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게 이제 간식월이라는 거잖아요. 간식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우주적 이치가 원래 불성의 종자가 있었어. 우주에, 우주 중심에. 근데 이놈이 여기서 싹을 틔워서 이게 나무가 자랐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열매를 맺어서 똑 떨어졌어. 요 씨앗이. 그렇죠? 여기 열매 맺으면 여기 똑 떨어진 게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그래서 얘가 다시 요 씨앗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썩었어. 여기 얘가 얘잖아요. 그래서 얘의 열매를 수확한 게 이거고, 그 열매 속에 씨앗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씨앗을 요거 가지고 다시 싹을 태워가지고 여기 올리면은 여기 열매가 맺어지면 여기 씨앗이 요게 요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요거고,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원리는 간단해요. 뭐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그럼 이게 열매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 씨앗이 요 씨앗이고, 요 씨앗이 요 씨앗이고, 요 씨앗이 요 씨앗이고, 요 씨앗이 요 씨앗인데, 중요한 씨앗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얘는 일심의 씨앗이고, 이온 분별되기 전에 씨앗이고, 인간으로 내려와서 심어질 때에 이 열매를 맺을 때는 이 인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범위 내로 올 때는 여기가 이게 이온 분별심의 세계의 씨앗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중생은 이온 분별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온 분별심에 의한 망상심을 가지고 있다는, 심에 의한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에? 부처는 뭐예요? 부처는 본래 이원 분별심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론이다, 일심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걸 일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심 또는 불이.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일심이란 말이야. 일심. 근데 일심이 이심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심이 이심이 돼가지고 이심 두 개의 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계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겠어요? 일심이 여전히 그 이온 분별심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나오면은 요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일심에서 이온 분별심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여기는 이온 분별심이 일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본 종자는 같아. 본 종자는 같은데, 그것이 발현이 될 때, 작용을 할 때, 중생으로 작용할 때는 분별심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부처로 작용을 할 때는, 부처에서 작용할 때는 이 종자가 부처에서 작용할 때는 일심으로 작용하고 있어. 근데 종자는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자는 같으니까 망상심만, 이온 분별심만 버리면은 바로 부처의 그 종자심, 일심을 바로 증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같은 종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나 중생은 그 뿌리가 다 같은 거다. 씨앗이 같고 뿌리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간시거리라는 얘기가 뭐였어요? 이제 똥막대기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원래 이쪽이, 여기가 뿌리 쪽이 머리야. 이 가지 쪽이 다리고, 그래서 원래 얘는 그러니까 원래 얘는 여기 뿌리 쪽이 머리가, 얘는 이렇게 여기가 머리고요. 얘는 요 나무는 뭐예요? 나무로 보면 알아요. 나무는 얘가 머리가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거는 얘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얘의 똥구멍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간시거리다. 근데 여기 건이라는 게 뭐래서 건이 불성해져. 이게 건이잖아. 건괴잖아. 말 그대로 건괴잖아. 그래서 건괴다. 마른 똥막대기다. 마르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뭐 그렇지만은 건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괴가 불성의 종자라고 하는 겁니다. 건괴. 건자잖아. 건시걸. 근데 이 건괴가 뭐냐면은 건괴가 그 불성의 종자고, 그리고 곤괴는 불성의 종자를 담고 있는 공, 바로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주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얘가 이제는 그렇게 볼 때 이제는 얘가 얘잖아요. 얘인데 얘는 이제는 단순하게 그리자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얘는 동그랗잖아요. 우주가 동그랗치면은 이게 비어 있는 공이란 말이야. 공. 그러면은 건은 뭐냐면은, 건은 이렇게 꼬챙이를 꽂은 거와 같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의 성기는 어때? 남성의 성기를 꽂은 거야. 여성의 그 질구멍에다가. 이게 10이잖아. 10. 이게 10이라고 하는 거잖아. 1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성의 성기고, 그렇죠? 요 파란 게 여성의 성기야. 공이야. 그래서 요게 공이고 요게 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과 공이 원래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 그러면 요게 막대기잖아. 막대기. 요게 막대기야, 안 막대기야? 막대기잖아. 요 막대기가 요게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회전. 그렇죠? 요 막대기를 중심으로, 이 중맥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요 여분의 분량은 뭐야? 요거는 똥이지. 요게 똥이고 요거는 막대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똥막대기라고 하는 겁니다. 똥막대기니까 얘가 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똥을 긁어낸 막대기. 근데 그럼 똥은 뭡니까? 요 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남은 찌꺼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부터 영양을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 엄마부터 먼저, 엄마가 마누라가 애를 가졌어. 애를 가졌으면은 애를 뭐 먹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먹잖아, 여자가. 그럼 여자는 일단은 자기 몸에 영양분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 영양분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 탯줄을 통해 가지고. 그럼 아이가 그걸 먹을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에게 있어서 여분의 영양분을 아이한테 먹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빼냈다 그러면은 뭐야? 그러니까 여자가 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인 거야, 애한테. 그래도? 그럼 그 찌꺼기가 똥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좀 똥 개념으로 생각한 거라면, 똥 개념으로 비유를 한 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똥이다.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빼내면은 똥을 싼 거나 마찬가지잖아. 똥을 싼 거야. 싸가지고 얘 건개가 나오는 거야. 건곤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가 건개를 얘기하는 거죠. 건지걸.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고 하는 것은 건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건개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을 뜻하는 겁니다. 원래 부처는 양성. 부처라고 하는 것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똥이 붙으면 똥막대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개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의 구조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를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본다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는 네모는 밭전자잖아요. 딱 꼽았잖아. 딱
이게 꼽은 게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사실 절구를 뜻하는 거야. 절구가 뭐야? 공이잖아요. 절구에다가 절구방망이를 꼽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야. 요게 신이야. 자, 그런 개념이라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10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여기 오곤이라고 하는 곤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건이 이렇게 꼽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꼽혀 가지고 돌고 있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건시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문조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정전백수자는 이미 설명했지만은,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나요? 이렇게 할 때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왜냐면은, 뜰 앞에 잣나무다 할 때 뜰이라는 건 뭐야? 자, 지금 우리가 우리가 뜰이라는 거는 뜰정자잖아. 뜰정은 뭐야? 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마당이란 뜻이잖아. 마당. 우리말 마당이야. 그럼 마당인데 집마당. 집 안에 마당. 집안 마당. 그럼 집 안에 마당. 집 안에 마당. 그러면 예전에는 집 안에 마당이 있고 거기에 또 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은 뭐예요? 집은 몸이고, 그다음에 마당은 뭐예요? 그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집을 전체 크기로 보면 몸 안에 있는 마당이 있다는 거예요.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뭐야?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나무나 풀을 다 심어 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무라. 얘가 나무고 여러분은 집이란 말이야. 여러분의 몸이 집이야. 얘는 나무고, 그러면은 이 나무가, 그러니까 집이니까 집 안에다가 정원이 있어. 정원에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정원이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에덴 동산 하나 만들었어, 집 안에다가. 그런데 그 동산에 그 나무가 있는데 바로 그 동쪽,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두 개의 나무로 나눠져 나가는 거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두 개의 나무가 합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원 분별심의 해결이 안 된 경우에는 요 안에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는 요게 정원에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요게 정원에 있는 나무인데 왜 백수자라고 그러면, 이 서쪽은 흰백자고 백색이고 동쪽은 청색이니까, 동쪽은 청색은 늘 푸른 나무라고 해서 이건 소나무고, 서쪽은 하얀 나무, 껍질이 하얀 나무니까 잣나무란 말이에요. 잣나무. 그래서 동쪽으로 올라가는 건 소나무요, 서쪽의 나무는 잣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달마가 서쪽에서 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왔으니까 달마의 법이 지금 동쪽의 나무와 서쪽의 나무가 하나로 합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합해지고 있는 거니까, 달마가 서쪽으로 온 거는 서쪽에 있는 기운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하나로 합해지는 게,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뜰 앞에 있는 그 나무가, 소나무와 잣나무가 두 개가 합해져 있는데 그 잣나무가 바로 달마가 되는 거다. 서쪽에서 온 존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는 뭐예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한 거잖아요. 지금 이 나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을 조주가 알려준 거 아니야. 이것도 똑같이. 그렇죠? 계룡산 할 때 이 양목과 음목 이 구조를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영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마상근도 뭐야? 이 두 개의 나무가 합쳐가지고 얘가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두 개의 나무와 이 아이는 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로 합해져서 나오는 거니까 마삼근이라고 하는 거야. 마는 마고를 뜻하는 건데, 나무가 두 개라는 뜻이잖아. 마자가. 그렇죠? 두 개가 있고 거기에 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개의 나무가 하나로 합쳐진 제 세 번째 중맥의 그 일심. 그럼 그게 세 개가 돼가지고 삼근이죠. 그래서 일시무실 일석삼극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